안녕하십니까. 노블라인 모발이식센터의 백현웅 원장입니다. 모발이식이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비절개 모발이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실패하거나 이럴 가능성들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수술이 만족스럽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비절개 모발이식 수술이 어떤 경우에 만족을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절개 모발이식은 아시다시피 뒤쪽에서 모낭을 하나씩 뽑아다가 앞에다 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뽑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떤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수술 결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뒤쪽에서 모낭을 채취하는 방법. 뒤쪽에서 모낭을 채취하는 방법은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모낭 주변을 작은 펀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과정. 이 과정이 비절개 모발이식 결과의 40~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비절개 모발이식은 이 뒤쪽에서 펀치를 하는 원장님이 별 문제 없이만 한다면 수술이 망가질 이유가 별로 없기는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펀치를 하는 과정에서 모낭에 손상이 생기면은 그렇게 해서 뽑은 모낭들은 아무래도 심었을 때에 살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펀치를 하다 보면은 숙련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 펀치를 했을 때는 주변의 모낭들이 거의 30~40%, 40~50% 이상 잘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펀치하는 과정,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수술 결과가 좀 떨어지겠죠. 사실 근데 이 펀치를 하는 과정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현미경으로 보면서 모낭들, 망가진 것들을 이렇게 다 빼내면은 별 문제 없이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수의 모낭들이 낭비가 되겠죠, 그럴 때는. 그리고 이제 펀치를 한 다음에 모낭을 이렇게 집게로 하나씩 모아내는 추출 과정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 추출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통 이제 이거는 원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간호사들이나 이런 수술팀들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누가 하든 상관이 없어요. 능숙하신 분이 하면 별 문제는 없는 과정인데 이때도 만약에 이제 펀치를 깊이 적절하게 잘 못 넣어준 경우에는 뽑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 뽑게 되면은 여기서도 또 모낭의 조직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생착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뽑은 모낭들을 심기 전에 샬레에다가 좀 보관을 해놔요. 곧바로 심자마자 막 낼 수는 없잖아요. 나와서 4~5분만 지나도 완전히 말라서 죽기 때문에 샬레에다 담아두는데 샬레 안에 어떤 용액을 사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생착률이 조금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뽑은 모낭들이 두피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5시간 안쪽에서만 끝난다면은 어떤 용액에 담궈도 생착률은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이 연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겠죠. 나쁠 건 없죠. 그래서 이 담아놓는 용액이 그 안에 뭔가 좀 안 좋은 게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나와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된다거나 아니면 그 용액이 지저분한 걸로 오염이 되거나 이러면은 생착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장님의 관리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뽑은 모낭을 심을 때에 심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식모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슬립 방식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있잖아요. 이제 식모기 방식은 수술팀이 식모기라는 기계에다가 모낭을 껴서 넣어주면은 원장님이 이렇게 하나씩 심는 건데 이 식모기에 넣는 과정 있잖아요. 식모기에 넣는 과정도 어떤 숙련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 식모기에 넣다 보면은 조금 모낭에 손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모니터링하고 직원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신경도 많이 쓰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식모기를 갖고 심을 때도 두피의 손상을 최소화시켜가면서 심어야겠죠. 막 너무 깊이 찔러놓고 이러면 거기에 있는 혈관들이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망가져서 결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너무 심하게 너무 밀도를 높여서 심어도 안 될 거고 너무 듬성듬성 심어도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도 조절을 정확하게 잘 해야지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슬릿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릿은 구멍을 이렇게 내놓으면 이제 수술팀들이 집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살살살 하나씩 모낭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슬릿을 내는 원장님께서 밀도 조절이나 방향 조절이나 아니면 깊이 조절을 잘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생착률이 떨어진다거나 부자연스럽게 난다거나 아니면 밀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심는 집게로 해가지고 포셉으로 해서 모낭을 그 구멍에다 다시 집어넣는 이게 상당히 또 테크닉이 많이 필요하고 배우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또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집어넣는 우리 수술 팀원이 조금 숙련도가 떨어진다. 이러면 또 결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저희가 투메신트라고 하는 용액들을 넣습니다.
투메센트라는 거는 두피를 약간 부풀려서 두피 안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 손상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분들, 뭐 스테로이드나 지혈제들,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로 출혈 같은 것도 조금 막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좀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적절하게 농도 조절을 잘못한다거나 너무 많은 양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적은 양을 넣어가지고 수술할 경우에도 생착률은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인 차원 있잖아요. 보통 이제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이쪽 심은 부위를 건드리거나 만지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를 막 부딪히거나 어디 뭐 긁거나 이래가지고 뽑아버리는 경우, 이러면 또 잘 못 살 수도 있겠죠. 잘 못 살 수도 있고. 수술 끝난 다음에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면은 결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정도는 상당히 아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 뒤에서 채취하는 과정, 뭐 펀치하고 뽑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담궈 놓는 어떤 용액이나 담궈 놓는 시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두피에다 넣는 용액, 투메센트의 양이나 아니면 농도, 그 다음에 심는 과정에서 각도 조절이나 깊이 조절, 밀도 조절, 그 다음에 식모기에 모낭을 넣어주는 이런 테크닉들,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슬릿에다가 집어넣는 어떤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사실 한 가지만 무너져도 사실 이거는 결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팀이 어디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서로 소통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저는 사실 강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원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발이식 할 때에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술팀의 분위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비절개 모발이식이 어떤 경우에 실패할 수 있는지 여기에서 알아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